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마흔에 읽는 인문학 필독서. 자기계발에 지친 마흔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인문학의 쓸모. 요즘 많은 이들이 뚜렷한 이유가 없는 불안을 달고 삽니다. 어제와 오늘의 반복되는 삶에 지쳐 번아웃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특히 사람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인문학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감정을 탐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궁금하다면, 무엇보다 나 자신이 궁금하다면 꼭 읽어야 하는 게 바로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 책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삶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무엇보다 인문학은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당연한 길, 당연한 삶, 당연한 현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선택하고 열어젖히면 되는 거죠. 인문학은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행복해질 자유를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흔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실용적인 삶의 기술이 아니라 진실한 삶의 의미를 찾는 질문입니다. 마흔인 당신은 이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책을 통해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 매우 불행해지기는 쉽지만 매우 행복해지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 왜 이렇게 살기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리 고통뿐일까? 살면서 힘이 들 때면 이런 생각이 든다. 나만 힘든 것 같고 세상 돌아가는 일이 너무 잔인하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데 세상은 꼭 그런 것 같진 않다. 쉽지 않은 세상이다. 철학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에 반기를 드는 학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과 고통에 익숙하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철학은 이런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묻는다. 왜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지 정말로 궁금하지 않은가? 이 물음에 대해 평생을 고민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철학자 쇼펜하우어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라고 말한다. 바로 우리 모두에겐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원하는 게 많다. 좋은 집도 갖고 싶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매일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슬프고 우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모든 인간,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맹목적인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투쟁한다. 기쁘고 즐거운 일은 희귀하니 말이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쇼펜하우어는 조금 극단적인 대응법을 취한다. 모든 욕망을 꺼버리자는 것이다. 욕망 자체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삶이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차라리 욕망을 없애는 것이 그 지옥을 건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 철학이 주는 용기와 위로라 할 수 있다. 먼저 쇼펜하우어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는 것이다.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명랑한 기질, 생기 있으며 통찰력 있고 올바르게 파악할 줄 아는 분별력, 온건하고 부드러운 의지, 그에 따른 한 점 부끄럼 없는 양심,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런 것은 지위나 부로 대신할 수 없는 행복의 조건이다. 그는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개성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할 때 행복해진다고 말한다. 이는 개성에 적합한 직업과 생활 방식을 골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을 요구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평생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쇼펜하우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명랑한 마음이라는 자산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그는 삶에 필요한 것을 사는 데 사용할 부 외에 남아돌 정도의 부는 우리의 행복감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오히려 많은 재산을 유지하느라 쓸데없는 걱정만 생길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을 이루는 것이 인간이 지니는 것보다 행복에 더 크게 기여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지적 교양을 갖추기보다 부를 얻기 위해 수천 배 더 노력한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정신이 텅 비어 있어 다른 모든 것에 둔감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은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수를 언급한다. 바로 고통과 무료함이다. 우리 인생은 사실상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궁핍과 결핍이 고통을 낳는다면 안정과 과잉은 무료함을 낳는다. 특히 무료함의 근원은 바로 내면의 공허인데 이 공허는 늘 외적 자극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의 우리가 끊임없이 쇼츠와 릴스를 소비하듯 내면의 공허는 온갖 종류의 사교와 오락, 여흥과 사치를 병적으로 추구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사람은 불행해진다.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이렇듯 고통이 적어 견딜 만한 인생을 말한다. 하지만 행복의 시간은 짧고 고통의 시간은 길다. 인간은 행복보다는 고통을 더 강하게 의식하기 때문이다. 무작정 낙관적이기보다는 현명하게 비관적인 것이 낫다. 행복은 즐거움을 더하는 것보다는 고통을 빼는 것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흔히 노년은 막연하게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완숙의 시기로 보았다. 인생은 전반기만큼이나 후반기가 중요하고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젊었을 때 괴롭혔던 많은 욕망들을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쇼펜하우어는 청년기의 특징은 우울함과 비애이고 노년기의 특징은 명랑함인 것이 확실하다고 말한다. 그에게 노년은 오히려 삶의 폭이 넓어지고 생산적으로 사는 시기, 완숙해지고 강인해지는 시기이다. 그는 분명 노년에 찾아오는 행복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러셀의 행복의 정복. 인생의 폭이 협소할수록 우연한 사건이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 행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행복할 수는 없을까? 세기의 철학자 버틀런드 러셀은 행복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며 불행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력하기만 하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행복의 정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앞부분은 행복이 당신 곁을 떠난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한다. 뒷부분은 행복으로 가는 길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다룬다. 그는 먼저 자신은 선천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고백한다. 행복의 정복은 먼저 다양한 불행의 조건에 대해 말한다. 그중 러셀이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버릇이다. 자신의 어리석음, 결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것은 불행의 씨앗이 된다. 이는 자기라는 감옥에 갇힌 거나 다름없다. 이런 사람은 외부 세계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거나 자신이 상처받지 않은 데만 관심이 있다.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 외에도 그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로 경쟁, 물질 추구, 권태, 과도한 걱정, 비교, 피해 망상 등을 든다. 그가 보기에 현대인은 권태를 견디는 힘이 없다. 그래서 불행하다. 지금은 더욱 자극적인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다. 자극이 지나치게 많은 삶은 밑빠진 독이나 다름없다. 이는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무디게 만들고 근본적인 만족감을 표면적인 쾌감으로, 지혜를 얄팍한 재치로, 아름다움을 생경한 놀라움으로 바꾸어 버린다. 즉, 자극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역시 불행하다. 한시도 쉬지 않고 지나치게 고민하는 것보다 꼭 필요할 때에 적당히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태도는 행복의 능률을 엄청나게 증진시켜준다. 특히 망설임 만큼 심신을 지치게 하면서 쓸데없는 것은 없다. 매사 비교하는 습관은 대단히 잘못된 버릇이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충분히 즐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나만 미워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진 사람 역시 불행하다. 그런 사람이라면 다음 4가지를 깨달아야 한다. 첫째, 당신의 동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옳거나 이타적이지 않다. 둘째, 당신의 장점을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 셋째, 다른 사람은 당신에게 당신만큼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넷째, 당신을 해코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가하지 않다. 사실 사람들 대부분은 나를 미워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다. 다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러셀은 철학자답게 다양한 분석을 통해 행복의 조건을 제시한다. 그는 취미, 다양한 관심, 관계, 열정, 중용, 사랑, 이일 등을 통해 외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 보았다. 이 중에서 취미는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근본적인 행복은 무엇보다 인간과 사물에 대한 따뜻한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러셀은 생각했다. 이는 사랑의 일종이다. 행복을 가져오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관찰하기 좋아하고 개개인의 특성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랑이다. 이들은 먼저 관심을 건네고 그 결과 타인의 친절을 되받는다. 그리고 결국 행복해진다. 강렬한 열정 역시 행복을 만든다. 인생에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쾌한 경험도 쓸모가 있다. 또한 일하는 사람이 덜 불행하다. 지루한 일이나마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대체적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부가 아닌 외부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종류의 폭넓은 관심사는 긴장을 이완시켜준다.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잊지 않게 해준다. 자기 자신에게만 지나친 관심을 쏟는 사람은 늘 극단주의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 인생의 폭이 협소할수록 우연한 사건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와 목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러셀의 말처럼 행복은 사실 쉽지 않다.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처럼 행복 또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단기간에 소비하고 많은 행복이 아닌 꾸준한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의 정복을 추천한다. 행복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줄 것이다. 파스칼의 자기결정.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삶이다. 스스로 결정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내 삶이 내 삶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자기결정은 이런 우리에게 내 삶은 내가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외부로부터의 강제가 없는 삶, 어떤 삶의 규칙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는 삶, 바로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자기결정적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아상이다. 자아상이란 내가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다.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자아상과 삶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자기결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자기결정은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과도 같다. 원하는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내가 동일하다면 괜찮다. 잘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왜 대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 이런 의문이 든다면 왜 현재의 내 생각과 소망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인지 같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라 괴롭다면 우리는 이러한 욕구의 근원을 찾아 떠나야 한다. 말 그대로 자기인식의 길을 찾아 떠나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자신, 자아상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자기결정은 크게 4가지 방법을 추천한다. 첫 번째는 자신의 내부가 아닌 외부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이다. 이는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바로 문학 읽기다. 문학은 우리가 스스로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문학을 읽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세 번째는 글쓰기로 표현하는 것이다. 독일 작가 막스 프레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알지 못한다. 피터 비에리는 소설 한 편을 쓰고 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그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화적 정체성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국어다. 어떤 사람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외국어를 배워나가며 다른 삶의 운율을 알고 다른 삶의 가능성도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흔히 여행을 많이 다니면 시야가 넓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언어를 배우고 비교하는 것은 인식의 틀을 넓혀준다. 최종적으로 언어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이성적이며 생각하는 존재가 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 먼저 외면적으로는 행동의 자유가 생긴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내가 되고 싶은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우리는 타고난 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인식, 자기존중, 자기결정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써나갈 때만이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다.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오늘은 일단 문학책부터 읽어보자. 그리고 짧은 소설을 써보자. 나 자신을 타인처럼 바라보고 외국어를 배워보자. 자기 자신을 찾아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